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그마 애니마르 영화 화면 퍼블리싱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화면을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퍼블리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그마에서 유사한 디자인을 찾고 해당 디자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부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화면 디자인 조금 추가해서 뷰나 리액트 소스로 익스포트해서, 당연히 익스포트는 저는 이제 애니마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소스를 좀 정리하고 좀 테스트해서 가져다 쓰는 것이 가장 시간 면에서나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킹에 관련된 예제를 좀 더 피그마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좋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예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이 제가 가져다 쓰기에 좀 편할 것 같아서 일단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런 화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세이프 에어리어 기준으로 이 안에는 컴포넌트 다 배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애니마를 이용해서 익스포트 했을 때 이 세이프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안에 컴포넌트가 다 배치가 돼서 익스포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컴포넌트화가 중요합니다. 자, 2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컴포넌트화가 돼서 여기 버튼 모양이 좀 다르죠? 마름모가 색깔이 칠해진 4개의 버튼으로 보이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스턴스입니다. 02번을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같은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2번부터 9번까지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소스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컴포넌트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애니마를 익스포트 할 때 전부 개별 컴포넌트로 소스가 익스포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스가 비대해지고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유지 보수도 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같은 류의 버튼이나 영역은 컴포넌트화를 해서 재활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할 때는 오토 레이아웃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니마로 익스포트 할 때 보시면요,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 사이즈가 동적으로 축소되거나 확장됐을 때, 또는 그냥 익스포트 했을 때 화면의 위치에서 이미지의 위치가 상당 부분 깨져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해당 컴포넌트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이 있죠. 그죠? 이 두 가지만 좀 주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익스포트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애니마를 주로 쓰고 있지만은 다른 무료 도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나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들과 가장 유사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도구는 애니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도구는 무료인데 비해 애니마는 한 달에 약 39달러 정도의 비용이 이제 차징이 되는 유료 솔루션입니다. 저는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마로 익스포트하게 되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프리뷰도 있고 겟 코드 있는데, 바로 이제 겟 코드로 들어가서 리액트냐 그냥 심플 HTML 더하기 CSS냐 뷰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뷰 프로젝트를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은 해당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 조금 약간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형태로. 그래서 다운받은 형태가 그래서 세이프 에리어 뷰, 그 다음에 컴포넌트 두 개가 지금 다운로드가 돼 있죠. 하나의 컴포넌트 1.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그 슬롯에 요 세로 부분, 그리고 이제 세이프 에리어 전체 뷰고, 일부분 제가 좀 소스로 좀 주석 처리 정리를 했는데, 소스가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보는 어떤 네이밍 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의 이제 소스 일부분을 정리한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위에 있는 컴포넌트의 상단에 있는, 그죠? 상단에 있는 배열이고요. 이쪽 배열이고, 이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배열은 소스상에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를 조금 정리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슬롯 타입 1이라는 컴포넌트, 슬롯 타입 2라는 컴포넌트로 제가 명명을 다시 했고요. 하나는 가로 형태, 하나는 세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세 가지 이미지는 화면상 자동차 그림 이미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에 실제 넣게 되면은 소스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바로 인베딩 해서 쓰는 게 훨씬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소스를 변형한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구동했을 때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클릭된 이벤트를 좀 캐치를 해서 알아내고자 저희가 이제 클릭 이벤트를 추가를 했고요. 클릭됐을 때 CSS 모양도 조금 이렇게 효과를 줬습니다. 해당 부분을 좀 추가를 했는데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 첫 번째 해당 컴포넌트에 클릭을 했을 때는 selected라는 펑션으로 저희가 매핑을 해놨고요. selected 펑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컴포넌트로 emit이라는 키워드 이벤트를 이용해서 상위 컴포넌트로 어떤 슬롯이 선택됐는지 선택된 상태는 true인지 false인지를 전달하도록 함수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여부에 따라서 선택된 여부에 따라서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CSS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해당 그 div 영역에다가 vbind 로 걸어서 선택됐을 때는 이런 CSS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CSS로 정의하도록 따로 분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요건 선택됐을 때, 요건 선택되지 않았을 때, 요 부분만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예, 해서 실제 이제 테스트한 결과는 오른쪽과 같이 로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래 프로젝트, 기본 프로젝트에 좀 추가를 해서 기능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